달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은 닐 암스트롱. 그렇다면 지구의 최고 높은 정상 에베레스트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사나이 에드먼드 힐러리.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숨이 금방 넘어갈 듯이 헐떡이고 있습니다. 산소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기온은 영하 4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곳.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곳.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인류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지구의 꼭대기,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마침내 발을 내딛습니다. 정상에 선 남자, 에드먼드 힐러리는 승리감에 도취해 소리를 지르는 대신 동료 텐징 노르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산하여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툭 던졌죠. 드디어 그 녀석을 해치웠어. 여기서 말하는 그 녀석은 바로 에베레스트겠죠? 오늘 우리는 뉴질랜드의 평범한 양봉업자에서 인류의 영웅이 된, 그러나 평생을 평범한 인간으로 살고자 했던 에드먼드 힐러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짜 정상이 어디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힐러리는 처음부터 강철 같은 탐험가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스스로를 키만 크고 수줍음이 많은 소년이라고 기억을 했죠. 학교에서는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던 그가 유일하게 평온을 찾은 곳은 아버지와 함께 벌을 치던 고요한 벌통 사이, 그리고 눈 덮인 산이었습니다. 1953년에 그 영광이 있기 2년 전 그는 처참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거대한 크레바스와 얼음벽 앞에서 인간은 사실 한낱 먼지에 불과했죠. 하지만 힐러리는 그때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산은 깎여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성장한다. 내가 오늘 이 산을 넘지 못했다면 그것은 산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때 포기하는 대신 뉴질랜드의 추운 겨울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얼음벽을 오르며 산을 정복할 기술이 아니라 산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눈앞에 그 장애물이 너무 거대해 보이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야 할 산은 그대로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요. 자, 드디어 1953년 다시 한번 찾아온 기회. 하지만 시작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최종 캠프에서 눈을 뜬 힐러리는 경악했습니다. 텐트 밖에 두었던 장화가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는 꼬박 2시간을 불을 피워 그 장화를 녹여야 했습니다. 산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들을 거부하는 듯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 난관인 12m의 수직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천길랑 떨어지, 오른쪽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눈더미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어붙어 숨이 자꾸 막혀오는 상황. 그는 바위 틈에 몸을 밀어넣고 오직 근육의 힘만으로 그 절벽을 밀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절벽 끝에 올라서서 고개를 든 순간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힐러리는 뒤따라오는 동료 텐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산한 후 전 세계의 매체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정상에 발을 디뎠나요? 이건 영국 왕실의 훈장과 역사적인 기록이 걸린 아주 민감한 문제였죠. 하지만 힐러리는 평생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팀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텐징 노르가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몇 발자국 앞서 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텐징의 도움 없이는 나도 없었습니다. 영광은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란 이런 겁니다. 나 혼자 잘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그 공을 돌릴 줄 아는 그 넉넉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영웅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찾아왔습니다. 1975년 네팔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사랑하는 아내 루이즈와 막내딸 벨린다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힐러리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세상이 멈췄다 라고 말하며 그는 한동안 술과 절망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일으켜 세운 건 히말라야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그토록 사랑했던 네팔 사람들을 위해 그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재단을 통해 27개의 학교와 2개의 병원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걸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나의 진짜 업적은 학교를 세워 아이들의 눈동자에 희망과 불꽃을 지핀 것입니다. 그는 정상을 정복한 남자가 아니라 정상을 내려와 낮은 곳을 살핀 성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히말라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는 트랙터를 타고 남극점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의 모험은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열정의 온도로 결정됩니다.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고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나의 새로운 베이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2008년 1월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88세의 나이로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뉴질랜드는 국장으로 그를 배웅했고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 안의 두려움을 정복했습니까? 인생의 정상이란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끌어올려주는 것. 시련 속에서도 또다시 일어나 타인을 위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비록 가파른 오르막길 같이 느껴지더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이라는 아주 멋지고 위대한 산을 정복해 나가는 중이니까요. 지금까지 에드먼드 힐러리의 삶과 함께했습니다.